개체라는 거는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는 대상이 되는데요. 이제 실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시게 되면 프로시저라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프로시저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명령어들의 집합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실행을 할 때 이게 한 번에 딱 실행하고 끝나는 것이 프로시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실행의 기본적인 단위라고 보셔도 좀 편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게 되면 프로시저의 상태를 보시게 되면 여기 봤을 때 여기 종류가 서브 프로시저라고 나와 있죠. 그죠? 우리가 매크로 기록기로 매크로로 기록을 해보셨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매크로 기록을 실행하시고 난 다음에 녹화를 하고 종료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이 프로젝트 창을 보셨을 때 모듈이라는 이 부분에 어딘가에 우리가 지금 매크로 기록기로 작성되어 있는 서브 프로시저가 작성되는 걸 눈으로 확인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서브 프로시저 같은 경우는 시작을 할 때 서브로 시작하고요. 끝날 때 엔드 서브로 끝난다는 거 기억을 나시죠? 그래서 만약에 실행을 다 하고 나서 메시지 창 띄워주세요를 마지막에 넣고 싶다면 엔드 서브 위에 커서를 두고 메시지 창을 띄울 수 있는 키워드 msg bux라는 키워드로 우리가 메시지 창 띄워줬던 것도 한번 해보셨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브 프로시저는 이렇게 수정을 하실 수 있는데요. 자, 우리 여기는 지금 표시를 하지 않지만 우리 앞으로 이제 개선하기 프로젝트에는 쓰이진 않지만 프로시저는 서브 프로시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펑션 프로시저도 있거든요. 자, 서브 프로시저는 기능을 쭉 실행하고 끝이에요.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펑션 프로시저 같은 경우는 실행을 하고 나서 이 결과 계산된 함수 결과 실행된 결과 값을 함수 이름에다가 설정을 해서 나중에 돌려주는 반환값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있는 게 펑션 프로시저가 될 겁니다. 아마 함수와 관련된 이 펑션 프로시저는 다음번에 우리가 한번 같이 해볼 기회가 있을 테니까 그때 한번 보시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알아두셔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사용하는 범위가 퍼블릭과 프라이빗이라고 있습니다. 자, 퍼블릭 같은 경우는 공용이 범용 또는 공용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고요. 프라이빗 같은 경우는 전용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퍼블릭으로 앞에 설정을 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프로시저를 만들게 되면 어디든지 호출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여기 프로젝트 안에 그죠? 여기 오른쪽에 전체 프로젝트 안에 어디에서든 엑셀 시트든 어디에서든지 간에 만들어져 있는 퍼블릭으로 설정되어 있는 프로시저는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호출을 해서 쓸 수 있다는 말이죠. 그죠? 그런데 프라이빗 같은 경우는 모듈이며 모듈 안에 작성을 되어 있는 그 안에만 호출해서 쓸 수 있는 것이고 외부에서는 활용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범위 내용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아마 일반적으로 폼에다가 우리가 디자인으로 해서 그 이벤트라는 프로시저를 만들게 되면은 그거는 프라이빗하게 실행을 하고 그 안에서만, 폼 안에서만 실행을 할 수 있도록 되고요. 우리가 매크로 기록기로 매크로를 만들게 되면 그냥 서브와 엔드 서브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기본적으로 퍼블릭은 생략을 해도 돼요. 즉, 이 말은 생략되어 있는 그냥 서브와 엔드 서브 이거는 공용, 즉 범용으로 쓸 수 있는 퍼블릭으로 만들어진다는 것도 한 번 더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프로시저. 자, 프로시저 하게 되면 우리가 좀 더 점검을 해봐야 될 내용 중에 아까 말씀드린 이벤트라는 게 있거든요. 자, 이벤트는 뭔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뭔가 촉발되는 거라고 하죠. 그래서 뭔가 실행을 하기 위한 어떤 동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개체가 움직이는 동작이 아니라 그죠? 실제 움직이는 동작이 아니라 이 개체가 실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 촉발 동작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어려운가요? 그죠? 자, 이벤트는 쉽게 생각하시게 되면 우리 주의하게 만드는 게 우리가 입력과 그죠? 종료라는 단추를 눌렀을 때 기능을 수행해야 되죠? 입력 같은 경우는 여기 값들을 이렇게 다 입력하고 나서 입력 단추를 누르게 되면 뭔가 값들을 다 받아서 엑셀 시트에 저장을 해주는 기능을 수행을 해야 되죠. 그죠? 그죠? 그래서 엑셀 시트에 저장하기 위한 이 여러 가지 과정들은 입력이라는 단추를 눌렀을 때만 실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입력 단추를 누른다, 클릭을 한다 라는 것이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클릭 이벤트와 관련된 명령어들의 집합을 이벤트 프로시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요하게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 이벤트 프로시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죠. 그죠?
자, 우리가 주문 검색 페이지 개선하기 위해서 활용되는 이벤트 프로시저들을 좀 보시고 있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유저 폼 이니셜라이즈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폼이 처음에 뜰 때 초기화되는 상태와 관련된 어떤 명령어들의 프로시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여기 보게 되면 txt 수주일 애프터 업데이트라 나와 있는데, 이거는 여기 보게 되면 수주일이라는 거에 그죠? 입력을 하게 되면 이 입력을 했을 때 다른 부분으로 커서가 옮겨지거나, 즉 입력이 완료되거나 업데이트가 되게 되면 날짜 형식으로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뭐 애프터 업데이트 똑같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여기 활용되고 있는 이벤트 프로시저의 종류들을 보게 되면, 자, 애프터 업데이트는 똑같으니까 여기 위에 보게 되면 txt 선적일 exit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애프터 업데이트라는 걸로 제가 원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어요. 즉, set focus라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exit라는 비슷한 용도의 이벤트를 써서 txt 수주일, 선적일이죠. 선적일이라는 부분에 저 커서가 다른 곳으로 옮겨지게 되면 이제 실행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여기 보게 되면 선적일 같은 경우는 수주일보다는 그 다음에 적혀야 되는 거죠. 그죠? 선적과 수주일과 관련된 내용들의 차이를 조금 비교해서 뭐 선후 관계를 따질 수 있는 프로그래밍을 그러니까 txt 선적일 exit라는 이벤트 프로시저에 우리가 작성을 해 줄 겁니다. 자, 애프터 업데이트는 다 배우셨죠, 그죠? 자, 입력 단추를 클릭했다, 종료 단추를 클릭했다 했을 때 관련된 내용들은 우리가 나중에 프로그래밍 하는 과정들에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프로시저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이 개체의 어떤 기능들을 수행하는 어떤 메커니즘, 그 단위들을 조금 점검을 해 보셨어요. 이 변수라는 거는 여기 말씀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저장되는 공간을 말하는 겁니다. 저장되는 공간은 우리가 변수를 쓰기 위해서 확보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저장되는 공간은 데이터 유형에 따라서 저장되는 공간의 정도 또는 크기, 사이즈 이런 것들이 설정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볼게요. 변수라는 거는 나 앞으로 이런 변수 쓸 거예요 라고 미리 알려주는 게 이 선언이라는 단어로 쓸 수 있는데요. 이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은 dim 변수의 이름 as 데이터 유형이라는 이 형식으로 변수를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선언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선언을 하게 되는데, 이 선언이란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 이런 변수를 이렇게 쓸 거예요 라고 미리 나 이런 변수 쓸 거니까 자리 확보해 라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변수의 데이터 유형이 조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알아두셔야 되는 게, 변수 같은 경우는 이거를 쓰기 위해서 프로시저 안에서 쓰고 끝나느냐 아니면 프로시저에서 계속 활용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로 나뉘게 됩니다. 계속 쓸 경우에는 전역 변수가 되겠죠. 그래서 모듈에 제일 처음에 프로시저 안에 넣는 게 아니라 프로시저 밖에 선언을 하게 되고요. 프로시저 안에서 쓰고 끝날 경우에는 프로시저 안에 첫 프로시저가 시작하고 나서 선언을 하는 게 일반적인 지역 변수에 선언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유형에 대한 내용을 조금 보겠습니다. 자, 데이터 유형은 우리가 쓰는 데이터가 인티저, 그죠? 정수값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크기의 숫자값. 자, 레인지라고 해서 개체라고 했는데, 우리가 쓰는 레인지에 저장될 값은 셀의 위치값이 되겠습니다. 자, 데이트는 여기 키워드처럼 날짜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고요. 자, 스트링 같은 경우는 문자열을 저장할 수 있는, 말 그대로 텍스트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요 네 가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또 많이 쓰이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거 말고도 더 많은 데이터 유형이 있는데, 특별히 여기 variant라고 보이시죠? 그죠? 자, 요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선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서 변수를 쓸 건데, 선언하지 않고도 쓸 수 있긴 하거든요. 그럴 때 임의로 설정해 줄 수 있는 변수의 저장 데이터 형식이 variant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지정되는 데이터 유형이기 때문에 선언하지 않았을 때에 자동적으로 배정되는 데이터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변수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주문 검색 페이지 개선하기 위해서 변수를 선언을 할 건데요. 여기 수주일이라는 변수, C, R 이라는 이 변수들, 이 세 가지들을 여기 수주일은 데이트라고 해서 프로시저의 안에 국한하는 게 아니라 모듈의 제일 처음에 선언을 해서 전역 변수로 활용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수주일,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수주일을 다른 프로시저에서도 계속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주일이라는 전역 변수를 우리가 선언을 할 겁니다.
자, C는 range라는 형식으로 저장을 할 건데, 이거는 지금 데이터들이 쭉 적혀 있는데, 이제 어디부터 입력을 해야 되는지 그 첫 번째 위치 값을 저장하는 값이 C라는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range라는 형태로 해서 변수를 선언을 할 겁니다. 자, 여기 R이라는 변수는 여기 인티저라고 해서 전체 데이터 값들이 몇 개가 적혀 있는지에 해당하는 값을 받아오는 게 R이라는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 C와 R은 지역 변수로 해서 프로시저가 끝나면 없어지는 형태로 해서 우리가 지역 변수 형태로 선언을 해서 쓰도록 할 겁니다. 자,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우리가 변수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대입문이라는 것도 조금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변수는 어떤 값을 저장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죠? 자, 이걸 대입이라고 하는데, 또는 할당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변수,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자값, 숫자값,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변수가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은 변수라는 값에다가 실제 값을 는이라는 키워드로 저장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개체 변수로 해서 어떤 시작하는 위치를 저장하는 게 있었죠, 그죠?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에는, 개체 변수 같은 경우에는 set 변수라고 해서 변수를 세팅을 해주는데, 위치값과 관련된 거를 는으로 할당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이한 거는 set이라는 키워드를 쓴다라는 것만 조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예시들은 우리가 다음번에 활용을 하실 거기 때문에 요거는 간단하게 한번 넘어가 볼게요.